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4일 저녁 8시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취업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영상으로 회신합니다. 개발자가 되겠다고 퇴사를 감행하신 우리 용감한 32살 비전공자분의 사연입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우선은 이제 개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재밌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개발자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왕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라졌다라는 거는 이제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분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개발자를 어떤 평가하는데 되게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일 텐데, 아무튼요, 군 생활을 하시다가 후임병을 만났는데 그 후임병이 이제 컴공과 출신이었고 개발에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아마 그래서 그 후임한테 야, 나 좀 가르쳐 주면 안 돼? 아마 이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로월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발에 흥미를 갖게는 됐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내가 업으로 삼아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현재 나이 32세라는 거죠. 그러면 딱 이게 뭐에 해당되는 나이냐면 이거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이 직장인 사춘기가 있어요. 그것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왜냐? 이 30에서 32세까지, 거의 32세가 약간 데드라인인데, 이때가 왜 절정이냐면 그 본인이 어딘가에 취업해서 일을 했을 때 경력이 한 3년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3년 정도 어떤 일을 하잖아요. 2, 3년 정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아서 그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간절하게 원해서 취업해서 일했던 거라 하더라도 이때가 되면 무조건 사춘기가 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때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뭘 고민하냐? 아, 못해 먹겠네. 나 그만두고 싶어. 사춘기 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일을 남은 인생 동안 할 생각을 하니까 머리 아픈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내가 지난 3년간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이 나이입니다. 대충. 대략 요 정도예요. 30대 초반. 아니나 달라요? 마지막 공부라는 마음으로 호기롭게 퇴사를 결정하셨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셨고,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건 충분히 인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에 퇴사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개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현재는 무직이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파르타 국비 과정을 한 6개월 하신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수강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각종 무료 강좌들 수강하고 시시뿔뿔 자료 구조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공개 수업 강좌들 있죠. 거기서 이제 컴퓨터 구조 공부하고 운영체제 공부하고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굉장히 잘 하셨죠. 근데 이제 국비 지원 스파르타 교육에서 6개월 뭘 하셨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미 하셨다는 것으로 메일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제일 큰 고민은 이거죠. 공부를 한 2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셨나 봐요. 제가 한 2년 걸린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쫓기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열심히 뭐만 하신 거예요? 네, 공부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있었냐? 그거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목표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IT 직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어머 생소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래서 뭘 원하시냐 그랬더니 이 질문에 이제 매우 충격을 받았다. 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과 흥미로 시작은 했는데 하고 싶은 일이라는 판단은 섰는데 근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다, 흥미로워서 공부는 했는데 이 배운 스킬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어야 될지 내가 왜 했는지 잊은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황당해도 좋다, 목표를 세워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목표를 빨리 설정을 해야 돼요.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목표를 제시해 주셨네요. 28세 경남 거주 중인 친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카카오톡을 만든다거나 한글이나 오피스 등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고 싶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톡은 이거는 이제 그 메신저니까 얘는 좀 별로 일단 좀 빼더라도 카톡 만들고 싶다 이거는 그냥 제가 던진 말에 반응하신 것으로 추정돼요. 근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요런 거를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통상 뭐라고 그러냐면은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죠.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문서 작성,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게 다 소프트웨어로 돼 있죠,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가 없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문서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죠. 문서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아래 한글 파일들 있죠. 그러면 요즘 쓰는 아래 한글 파일이나 MS 오피스 파일이나 확장자가 어떻게 되냐면 .hwp나 .ppt나 .doc나 블라블라 돼 있죠. 근데 이거를 그 윈도우에서 그 탐색기 설정 변경해 가지고 확장명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걸 확장명을 ZIP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압축 파일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압축을 해제하죠. 그럼 압축이 또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문서들이 대부분 XML로 돼 있든 뭐 이렇게 HTML 그 결국은 XML이죠.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뭐 이런 그 문서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별도 파일로 다 어느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만들고 싶은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 워드 프로세서의 GUI를 만들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이런 문서 구조나 형식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건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구조나 형식은.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이제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럼 아래 한글 만들고 싶다, MS 오피스 만들고 싶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려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 취직하시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이런 걸 다루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안 해요, 아무도. 그런데 이걸 다루는 회사가 좀 있어요. 어디에 가면 있냐면 보안 쪽에 있어요. 보안 쪽에. 이제 왜 그러냐면 정보 유출 방지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DLP라고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메일로 어디에 뭐 이렇게 내부 직원이 외부에 이메일을 보내요. 근데 이 문서 속에 회사의 영업 기밀이 담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어떤 그 보안 규정을 위배하는 뭐가 있거나 그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외부로 송수신되는 메일들을 다 감시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 구조상. 그래서 이런 문서 구조나 형식들을 어떻게든 이게 이제 알아내서 그걸 뜯어갖고 분석해서 거기서 텍스트만 추출하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문서 필터라고 불러요. 문서 필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문서 필터를. 어떤 회사가 있냐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여기 이 사인앱이라는 회사인데 사인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좀 참고해 보세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여기 가보시면 이제 그 뭐 요런 얘기 해요. 여기 뭐 지금 또 공개 채용도 한다 그러네. 여기 보면 이제 문서 필터 만든다, 문서 뷰어 만든다, 에디터 만든다, 오피스 만든다 이런 거 하죠. 그래 문서 필터나 이제 이런 거 뭐 자세히 보게 해보시면은 텍스트 추출 솔루션이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온갖 파일의 형식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구조를 인식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 텍스트하고 뭐 이미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출해주는 그런.
그래서 이걸 고성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DLP 얘기했죠. 보안 솔루션 같은 데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뭐 그런 그 보안 기업들이 자신들이 구현하기보다 이 회사한테 1년에 돈을 몇 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재밌는 걸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신입을 뽑는데 여기 딱 찍혀져 있죠. 개발자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사람 찾는데요. 뭐 잘하는 사람이냐? 요게 이제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게, 그러니까 요걸 바란대잖아요. C++ 기반의 문서 처리 솔루션 개발을 해본 사람 찾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OCR 같은 경우 인공지능으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웹 연동으로도 해야 되니까 RESTful API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웹 개발도 할 줄 알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둘은 좀 가는 길이 다르죠. 단순히 RESTful API 정도 하나 만들 거면은 그렇게까지 고생은 안 해요. 그러니까 백엔드,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거 보면은, 뭐 AWS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건 그렇다는 얘기고, 그냥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개발 잘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올려본 경험을 한번 가져보면 될 일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문서 처리 솔루션 개발, 요거 CC++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RESTful API 개발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스프링 부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스프링 부트 정도를 활용해서 API 개발을 해봤다. 그러니까 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정도만 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말 써있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학습을 즐기는 분. 개발자한테는 호기심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은퇴의 징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 사랑해 주시는 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바, JSP, 자바스크립트, HTML, CSS, C++, 파이썬 중에 한 개 이상 사용 가능. 그러면 이제 호기롭게 일단 쓸 줄은 다 압니다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1년 동안 공부 다 가능하냐? 쉽지는 않죠. 그러나 맛은 볼 수 있어요. C++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문서 필 처리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거 만들기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C++로 그 아래 한글 버전 몇에서 문서 뽑아내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 도움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 환경에서의 개발 경험을 좀 따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솔루션 자체가 리눅스 서버에서 작동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제가 이 회사 제품 구조를 잘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운영 체제는 이제 리눅스 베이스로 돼 있을 거고, 그러면 리눅스 운영 체제 상에서 이 뭐 유저 모드, 커널 모드, 뭐 제가 맨날 그림 그리는, 제가 보기에 이제 커널이나 하드웨어 수준에서 뭔가 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얘가 문서 필터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바이너리겠죠. 그러니까 리눅스 코드, 그러니까 C나 C++로 개발된 네이티브 코드일 텐데, 여기 이제 와스 역할을 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와스가 지금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자바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얘네 둘을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다가 대고 이제 외부의 어떤 솔루션이 RESTful API를 콜 해가지고 매개 변수로 이제 문서를 넘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리턴돼서 날라오는 게 제가 보기엔 이제 제이슨 형식이든 뭐가 됐든 뭔가 분석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텍스트하고 뭐 추출해. 이 텍스트들을.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각종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몽땅 뽑아다가 반환해 주겠죠, 이제. 이런 거 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어, 그런 거에, 그러니까 웹은 이제 인터페이스 및 UI 정도로, 인터페이스 정도로 쓰겠다는 거고, 코어는 이제 C++로 구현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가 아닌가 추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오피스 개발 못할 것 같으면 저런 회사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1년을 또 공부해가지고 2년 채워야 해서 기초를 확실히 다져서 그 다음 넘어갈 것이냐? 그러지 마시고 2년을 채운다라는 횟수에는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나는 지금 자격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갈 자격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저 회사 면접관이라면 나를 뽑아줄 것인가? 그럼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뭐가 부족하지? 무슨 공부해야 되지? 그걸 따져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2년을 뭐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진짜 그냥 왜 하는지 모르는 공부를 계속 병행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뭘 공부할지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취업하셔도 됩니다. 둘 중 하나 굳이 고르라면 이제 저는 그 취업보다는 뭐 개인 공부를 뭐 국비 지원 6개월 및 개인 공부를 병행하는 취업하는 것이 나은 선택,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초라고 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쉬엄쉬엄 하시고 그 문서 필터 개발을 아예 저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음, 지금은 참 취업을 하기에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이 32세라는 나이가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정도를 할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뽑아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사인앱이라는 서 한번 알아보세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2세라는 나이,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뽑았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분이 회사 내에서 잘 조직과 융합할 것이냐를 제일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돼요. 물론 나이만을 가지고 근데 기업 입장에서 뭐 뻔한 흔한 고민이니까 뭐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뭔가 결정하시면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그나마 1년을 더 쓸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가 되려 노력하셔라. 차라리 다음 질문을 더 하실 거면 저 회사 가겠습니다. 어떤 회사 가고 싶어요. 여기서 이런 거 하라 그러는데 저거 잘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제 의견을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